오늘은 이더리움의 역사와 그 발전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분산형 플랫폼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을 주요 기능으로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계약 기술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설계되고 실행되는 기존 계약의 고급 보안 버전으로 미리 정해진 과정을 따르며 계약 조건을 번복하거나 변경할 가능성 없이 완벽하게 실행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창시자와 창립 배경. 이더리움은 러시아계 캐나다인인 비탈릭 부테린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그는 러시아계 캐나다인으로 이더리움을 제안하고 개발하는 주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비탈릭은 프로그래머로서 2012 국제정보올림피아드 동메달 수상, 2014 월드 테크놀로지 네트워크 어워드에서 소프트웨어 부문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프로그래머로서 남다른 재능을 보여왔습니다. 그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에도 재능이 있어서 영어, 러시아어 외에도 프랑스어, 독일어, 광동어, 고전 그리스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탈중앙화를 모토로 한 이더리움을 만든 인물로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자주 소개되며 알트코인이라는 단어의 대표로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의 대표적인 이더리움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암호화폐 업계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업적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비트코인이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의 인플레이션을 막는 대표적인 수단이라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는 다른 방향으로 앞으로 소개할 다양한 기능들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탈릭은 비트코인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더 넓은 범위의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 계약을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이더리움을 창안했습니다. 비탈릭은 비트코인 매거진의 공동 창립자였으며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더 발전된 플랫폼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2013년 말 비탈릭은 이더리움 백서를 작성하여 이더리움의 기본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그 후 개발팀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더리움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식 출시.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2015년 7월 30일에 공식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의 첫 번째 버전은 프론티어로 불렸습니다. 프론티어 단계는 이더리움이 탄생되고 네트워크가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출시 초기에는 주로 개발자들이 네트워크를 테스트하고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의 가격으로는 이더리움당 약 500원의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3. 주요 사건들과 이더리움 클래식. 첫 번째, 다오 해킹과 하드포크. 2016년 이더리움 기반의 탈중앙화 자율 조직인 다오가 해킹을 당해 대량의 이더리움이 도난당했습니다. 도난당한 수량은 약 360만 개의 이더리움으로 당시 시세로는 약 640억 상당입니다. 전체 이더리움의 약 10%에 해당하는 큰 물량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 사건으로 코인당 21달러에서 13달러까지 엄청난 가치 하락이 있었습니다. 도난당한 이더리움에 대한 조치로 이더리움 재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1. 다오의 블록체인 상에서 이더리움의 이동을 정지하는 소프트 포크를 진행하는 것과 이 다오 토큰 보유자들이 보유한 수량만큼 이더리움을 되돌려받게 하는 하드포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더리움 커뮤니티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이더리움은 하드포크를 결정했습니다. 하드포크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2016년 7월 20일 하드포크를 결국 성공하였고 이로 인해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으로 두 개의 분리된 블록체인이 생겨났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탄생.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이 하드포크 전 상태를 유지하는 블록체인 코인으로 지금으로서는 원조 이더리움의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오류의 수정이나 기능상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하여 비트코인 캐시가 생겨난 것처럼 현재의 이더리움도 기존의 이더리움을 하드포크하여 생긴 코인입니다.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오리지널 소스코드이며 해킹 사태 이후 하드포크로 새로 생긴 이더리움이 지금의 이더리움이 되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해킹당한 코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상장되었을 때도 가격이 폭락했었으나 이후 2017년 이더리움 클래식 개발자들과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투자가 이어지면서 현재의 이더리움 클래식이 되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현재도 POW 작업 증명 방식으로 채굴이라고 불리는 작업을 통해서 코인이 발행되고 있으며 수량이 한정적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이후 소개드릴 이더리움 2.0 업데이트 이후 POS 지분 증명 방식의 이더리움과의 차이점이며 현재의 이더리움은 EIP-1559 프로토콜과 소각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단도 서로 분리가 되어 각각의 이름만 같은 다른 코인이 되었으며 두 코인 모두 각자 방향에 따라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4. ICO 전성시대 2017년은 비트코인은 물론 이더리움과 리플 등 주요 코인들의 이름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당시 수많은 재단은 ICO를 진행하게 됩니다. ICO는 주식의 IPO처럼 이니셜 코인 오퍼링의 약자로 초기 발행한 암호화폐 중 일부를 해당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일반에게 판매하여 초기 투자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다양한 코인들이 개발되고 발행하게 되면서 해당 코인 재단들은 초기 스타트업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해당 암호화폐를 배분하는 조건으로 개발 자금 등을 모집하게 됩니다. 투자자들도 ICO에 참여하면 해당 암호화폐의 초기 투자자로서 수십 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해당 투자 자금을 이더리움으로 주로 투자받게 되면서 이더리움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2017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 80배 이상이 상승하게 되어 약 $800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주요 업데이트 첫 번째, 2019년 3월 컨스탄티노플 업데이트 네트워크의 성능 개선과 보안 강화를 위해 여러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컨스탄티노플 업데이트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였습니다. 컨스탄티노플 업그레이드의 주요 변경사항은 네트워크 효율 향상, 해시파워에 영향을 미치는 이더리움 난이도 폭탄 지연, 채굴 블록에 대한 이더리움 보상액 감소 등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2022년 8월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비탈릭 부테린과 개발자들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업그레이드인 이더리움 2.0을 개발했습니다. 이더리움 2.0은 샤딩,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합의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보안성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은 비콘 체인이라고 불리는 전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작업 증명 체인인 이더리움 1.0 체인과 다르게 비콘 체인과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검증인들의 구성에 따라서 블록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수의 물량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가 결정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이 지향하는 탈중앙화의 목적에 어긋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주장으로 인해 이더리움의 POS 전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또 다른 포크를 수행하여 이더리움 POW를 만들고 에어드랍 되었습니다. 해당 코인은 일부 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의 현재 이더리움은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며 현재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게임,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기반의 애플리케이션과 프로젝트들은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와 NFT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4년 5월 기준 시가총액 348억 달러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압도적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안정적인 생태계와 수많은 프로젝트들로 해당 분야에서 비트코인과 더불어 독보적인 지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